2차 방정식의 응용 봅시다. 자, 보기 첫 번째 줄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근의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찾았나요? 그리고 여기다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에다가 옆에 밑줄 하나 치고 판별식이라고 좀 써볼까? 안 써본 사람들? 요거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해요. 판별식. 여기서 오. 자, 근데 이 식이 처음 나오는 식은 아니고요. 근의 공식 한번 불러볼까? x는 뭐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트트 b죠. 요놈, 그치? 요놈인 거야, 요놈. 이거가 그대로 이제 가 있는데, 자 거기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일까? 경우 찾았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씩 좀 봐줄게. 자, 얘들아, 여기 만약에 요 안에 있는 요 숫자가 양수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2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한번 볼게. 그러면 근이 몇 개냐면 두 개거든. 하나는 더한 거, 하나는 뺀 거. 이해됐어? 더한 거, 뺀 거. 그럼 두 개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것도 보자. 그럼 이번엔 어때? 이렇게 되면 얘는 루트형이 0이지 어차피. 0을 더하거나 빼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지울 수가 있겠지. 그리고 2분의 3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근이 하나네. 3. 마지막 이런 거 있나 우리 중학교 과정에? 이런 거 없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이 없습니다. 자, 거기 이제 다시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지금처럼 이렇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근. 자, 그 다음에 이게 0이면 한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을까? 중근. 중근이라는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얘는 중복된 근이라는 뜻입니다. 중근. 마지막, 얘가 0보다 작으면 근은 없습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옆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일까? b제곱 마이너스 c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을 갖는다. 이것도 찾았을까요?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근 몇 개? 두 개. 이거 근 몇 개? 하나. 이거 하나. 그러면 두 개든 하나든 어쨌든 근이 있는 거는 0보다 크면 있고 0이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거기에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한 개든 두 개든 근이 생긴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이거?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먼저 보고서 다시 앞으로 옵시다. 144쪽 보세요. 자, 144쪽에 위에 1번 봐봐. 근의 개수. 2차 방정식 중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은 모두 이제 구해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근을 직접 다 구해보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 근이 뭐 1이니 2니 3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이 몇 개인지만 보면 돼. 그럼 몇 개인지만 보면 되니까 뭐 쓰면 될까? 요식 쓰면 되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요식을 써보면 뭐 하나만 해볼까? 1번 같은 거. 1번에서 a, b, c가 뭔지 먼저 찾고 가자. 자, 1번에서 a는 1이죠. 1. 앞에 x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고 c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제곱해야 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숫자가 얼마냐고? 20이잖아. 16에 따라 4를 더하는 거니까. 근데 이 숫자가 20이든 30이든 100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플러스라는 게 중요해. 이게 플러스면 근이 몇 개? 두 개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1번 같은 거, 1번 같은 거는 근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해보시면 알겠죠. 얘를 하나씩 해보면 근이 두 개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근이 하나짜리인 것도 있을 거고, 근이 아예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건 한 번씩 해봐. 자, 밑에 144쪽에 2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만 써놓자. 물론 지금은 b제곱 마이너스 4ac만 갖고 해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까지 생각을 하면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중근을 갖는다 했지, 중근. 얘는 결국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너희 중간고사 때 보냈던 요 기억나? 완전 제곱식 이런 거 a 플러스 b의 제곱. 요 형태를 가지려면 우리 식 뭐라고 배웠으면 이거 기억나니? 내가 요 식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나 그치? 근데 이 식이 결국에 지금 똑같이 나오는 그 식이지. 중근을 갖는 식. 그래서 거기 하나 써놓으세요. 중근을 가질 조건 위에다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요것도 하나 써놓을게. 그 위에 제목에다 하나 써놓으란 소리야. 중근을 가질 조건 위에다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둘이 곱했을 때 0이면 근이 뭐냐면 마이너스 1 하나 있고 또 뭐 있어요? 근이? 마이너스 2 하나 있겠지, 그치?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죠,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한번 볼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요. 얘는 뭐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 맞지, 그치? 그러면 얘는 근이 뭐냐면 3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0이 되려면 3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면 중분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억할 거는 이렇게. 요 둘 다 조건이 요거라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식을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 k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이 중분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모두 구할 겁니다. 그러면 a부터 한번 찾아볼까? a는 얼마지? abc에서 a는 k입니다. a는 k야. 그 다음에 b는 얼마니? 마이너스 10이고 c는 k 플러스 5. 요거 조심해야 돼. k만 잡아주면 안 되고 k 플러스 5. d가 다 c입니다. 그럼 해볼까? b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은 얼마? 144 빼기 4 a c 요거네. 요렇게가 0이 되는 건데 이 144가 4의 배수지. 4의 배수니까 4로 나누자. 얼마니 나오면? 36인가? 36이다. 자, 그러면 36 빼기 k랑 k 플러스 5 둘이 곱한 게 0이 돼야 됩니다. 여기다 하면서 어떻게? 36 빼기 k 플러스 5 둘이 곱했을 때 0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전개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k가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9가 하나 나올 거고 4가 하나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9랑 4 답이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옆에 3번 보자. 3번은 뭐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면 근을 갖도록, 거기다 밑줄 하나 써볼까? 3번 문제의 근을 갖도록. 자, 근을 가지려면 아까 어떻게 된다 했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0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풀어보면 k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건데 얘는 계산이니까 이것도 계산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132쪽에 두 번째 내용을 봅시다. 두근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자, 칠판으로 가봐.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이 있는데 이런 거 보고서 해 찾으라고 하면 너네 찾을 수 있지. 해는 x는 2, x는 3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자, 이 식을 보고서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할 과정은 뭐냐면 거꾸로 갈 거야. 얘를 요 2랑 3, 요 해를 주고서 지우고 그러면 이런 해를 갖는 방정식을 너네가 세워봐를 할 겁니다. 근데 아까 힌트 한번 잘 기억해봐. 내가 이렇게 적었었지, 그치? 그럼 우리 응용을 한번 해볼까? 자, 만약에 이게 4랑 오면 어떨까? 얘가 4랑 오면 x-4가 하나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x-5가 있을 거고 이제 뒤에는 0을 깔아줘야 되는데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게. 이거거든. 얘는 없어도 해가 이상이고 있어도 해가 이상인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모르는 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모르니까 A라고 하나 붙여줄 거야. 자, 책 한번 보세요. 두근이 이건 알파 베타라고 있습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a를 앞에 하나 붙여주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한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예시 통해서 한번 더 볼까? 자, 두근이 마이너스 2랑 1이네. 그러면 있는 식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줄 거야. 두근이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여기까지 했니? 자, 이렇게 하고 나서 x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앞에다가 숫자 2를 딱 하나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답을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얘는 전개를 한번 해줘야 돼. 전개를 해주면 이거는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요거 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다가 좀 강조 표시해놓을게요.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해. 얘를 안 쓴다. 안 쓰면 이거 2차 방정식은 2차 식이야. 쓰면 2차 방정식이고. 근데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얘가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안 쓰면 틀립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자. 이번엔 중근이 알파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구할 건데 중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야. 근이 이렇게 중근 하나가 딱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두 개 깔았잖아. 이렇게. 근데 이 중근은 똑같은 근이니까 똑같은 거를 두 번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거 두 번은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제곱으로 딱 묶어서 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쓸 겁니다. 대신에 이 앞에 숫자가 또 뭐가 붙어 있을지 모르지. 그거는 찾아줘야 돼.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중근이 2이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3을 하나 붙여주면 돼. 하나 붙여주고 2차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뒤에는 0을 하나 써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답 쓰면 안 되고 이거 전개 한번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또 전개한 버전이 그 밑에 있어요. 됐죠? 한번 연습해볼까? 자, 145쪽 볼게요. 한쪽 넘어가서 145쪽에 4번을 봅시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마이너스 2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식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까 배운 대로. 자,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분의 1은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을까? 두 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뭔지 조심하라 했었죠.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지금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식에 힌트를 주고 있어. 그 앞에 있는 숫자 얼마일까? 3일 거면 4. 여기다가 3을 하나 써줄게. 이렇게 하고서 요거를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 한번 해보면 얘가 3 바깥에 있고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은 0이니까 이거 3 다 곱해줄게. 3 곱하면 x의 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A, B, C A, B까지 밖에 없다. A, B 찾을 수 있겠다. A는 얼마? 2고요. A는 2. B는 마이너스 1이겠지. 마이너스 1. 그러면 답은 A에서 마이너스 2B를 빼는 거니까 답은 4겠네요. 4.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하나 어드밴스 된 거를 할 건데 아마 책이 없을 겁니다. 필기를 해놨을 수도 있고 필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되어 있어도 아마 까먹었을 테니까 위에 142쪽에 보면 142쪽에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필기를 할 건데 요거를 좀 필기를 할게요. 되어 있는 사람도 다시 한번 보세요. 제목은 이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놓고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하나 필기하고 나서 설명을 해줄게.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이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인생이 편합니다. 자, 두 근의 합 있지, 두 근의 합. 이렇게 써놨잖아.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은 이 두 근의 합곱 차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제일 먼저 1번 해야 될 거는 x제곱의 개수 있죠. 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다.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할까?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 거니까 a로 나누겠지. 그러면 a로 나누면 이건 x제곱이고 이쪽은 a분의 bx, 이쪽은 a분의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일까? a로 다 나눠진 거야. 자, 그래놓고 두 근의 합을 다시 볼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읍시다. 1창의 개수에다가 한 번씩 영어 1창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두 근의 합입니다. 1창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일단 먼저 결론만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보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 이 자리. 두 근의 곱은 상수합니다. 자, 마지막 두 근의 차인데 이 두 근의 차는 어떻게 나오는 식이냐면 이 식이 너희가 아마 처음 보는 식은 아닐 거고 약간 익숙할 것 같은데 무슨 공식이랑 닮았어? 이게 근의 공식이랑 살짝 닮지 않았니? 이 근의 공식에서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이 중에서 이 오른쪽 부분입니다. 이 오른쪽 부분인데 뿔마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절대값을 하나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근의 공식의 오른쪽. 근데 사실 얘는 잘 안 쓰고 뭘 더 많이 쓰냐면 요걸 많이 써. 이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요거 더 많이 쓰는데 알파랑 베타는 뭐냐면 두 근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두 근의 차 있지? 두 근의 차를 제곱한 거. 이 제곱한 거는 두 근의 합을 제곱한 거에서 두 분의 곱의 4배를 빼준 거. 근데 이 식도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식 아닐 텐데 이거 우리 언제 했었지? 그 곱셈 공식 할 때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더 많이 씁니다. 요 식을. 그러면 얘네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거를 보기 전에 하나 좀 써줘 볼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식이 이제 이런 게 있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요. 아까 봤던 식입니다, 우리가. 자, 이 식에서 두 근의 합곱차를 구해볼 텐데, 자, 두 근의 합부터 볼게. 근데 쓰기 전에 뭐 해야 돼?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다고. 그럼 얼마로 나눠줄까요? 2로 나누겠지? 2로 다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 보일까요? 자, 그리고 나서 두 근의 합을 볼게. 두 근의 합은 어디? 1창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그럼 얼마?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그대로 그냥 상수야. 마이너스 2. 자, 그래놓고 이게 아까 어디 있었던 식이냐면 142쪽에 2번에 1번 거 2번에 첫 번째 식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두 근이 얼마나 했었냐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라고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었던 건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 거기 예시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둘이 더해봐. 얼마니? 마이너스 2고 둘이 곱하면 딱 맞지. 그치? 근데 우리가 요거 할 때는 이 근들을 직접 구하지 않고 구했잖아. 그쵸? 근데 얘는 어차피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숫자들이. 그래서 얘는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두 근이 이럴 때 4분의 3 풀마 루트 17 이런 거면 둘이 더하고 곱하고 하기가 조금은 이제 번거롭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잘 들어봐, 이거. 잘 들어. 근의 공식 한번 얘기해보자. 상혁아, 근의 공식. 2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에서 지금 근이 두 개잖아. 뿔마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거야.
맞지? 더한 거 하나야. 잘 봐.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야? 뺀 거야 이렇게. 자, 조금 어렵지만 둘이 더해볼게. 자, 둘이 더하면 얘는 두 개 없어지지 않니? 하나는 더한 거 하나 뺀 거니까 둘이 없어졌어. 그럼 남는 게 뭐냐면 밑에 2a는 그대로 남고 마이너스 b가 지금 두 번 더해졌잖아. 그럼 여기 위에 뭐가 남을까?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그렇지? 근데 이 날려봐. 그럼 딱 뭐니? 유식 이렇게 딱 돼. 이해했어? 그다음 두 번째 곱해보자. 자, 곱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 합차니까. 자, 곱할게. 곱하면 밑에는 2a니까 얼마지? 4a의 제곱이고 그 다음 위에는 합차니까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이지? 앞에 제곱은 얼마? 앞에 제곱은 D제곱이고 D제곱은 요거지. 루트 안에 있는 거. 요거 빼기로 나올 건데 이렇게 어차피 B제곱은 날라가겠죠?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받아서 나오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을까? 이해했을까? 4a의 제곱분에 4ac 이렇게 돼. 거의 다 왔어? 4 날리고 a 하나 날려. 그럼 뭐 남아? a분의 c. a분의 c. 그래서 이렇게 돼. 근데 이 과정은 몰라도 돼. 이 과정은 몰라도 되고 너네가 이걸 갖고 쓸 수만 있으면 돼. 쓸 수만. 알겠지? 근데 이거를 왜 알려주냐면 마지막에 풀었던 145쪽의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 자, 그때 우리가 하나씩 해를 잡고 식을 전개를 해서 마지막에 3을 곱해줬지. 그렇게 해가지고 A, B를 찾았잖아. 근데 이 근각계수의 관계를 알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4번 다시 볼게. 두근이 써야지. 145쪽. 두근이 5래매 이렇게. 그럼 우리 두근의 합부터 잡아보자. 두근의 합 얼마니?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고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식 한번 봐봐.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근각계수의 관계 쓰려면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했지. 3으로 나눠야 되겠지. 3 나눠보자.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ax 플러스 3분의 b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두분의 곱부터 갑니다. 이 두분의 곱은 어디 자리에 있지? 바로 그냥 상수항 자리에 있지? 그러면 상수항이 3분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1차항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3분의 2인 거야. 마이너스 붙인 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없이 그냥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더 빨리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밑에 145쪽에 5번 같은 것도 있잖아. 이것도 근각계수의 관계 알면 더 빨리 구할 수 있어. 자, 봐봐. 두근이 1하고 3이지. 두근이 1하고 3이야.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야? 4지. 두근의 합은 4야. 그러면 식 한번 세울게. 두근의 합은 4니까 두근의 합이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지? 3이지 지금. 두근의 곱 3이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니까 3. 은 0을 쓸 건데 x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2라고 합니다. 2 밑에 지금 보고 있죠? 확인 5번 2니까 이거 2를 딱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전개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었을 거야. 그래서 답은 요거야. 이렇게 받았어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활용 문제 봅시다. 미지수 정하고 방정식 세우고 방정식 풀고 확인하기. 자, 확인하기가 중요한데 2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2개가. 근데 이 2개가 다 해가 되리라는 부분이 또 없지. 해가 다 될 수도 있지만 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말이 안 되는 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걸러내달라는 소리야. 그 다음 밑에 여러 가지 방정식 활용 문제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식이 주어진 문제인데 그 두 번째 n각형의 대각선의 숫자 이거 볼까? n각형의 대각선의 숫자. 이거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나니? 이거.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쁜 육각형이 있어. 그럼 이제 대각선 개수 구할 건데, 자, 대각선이 뭐냐면 대각선이 여기서 지 자신한테 나한테 이렇게 못 쏘잖아. 대각선. 얘한테 쏘는 거는 이런 건 대각선이라고 안 하잖아. 뭐라고 그러지? 변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변이잖아. 봐봐. 나한테 못 쏴. 양옆에 못 쏴. 맞지?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건 총 몇 군데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잖아. 육각형인데 세 군데가 빠져가지고 세 군데인 거잖아. 그래서 육각 n-3 여기 쓰는 거야. 먼저 쓰고 나서 여기서도 그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다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육각형이니까 6을 곱할 거고 n각형이면 뭘 곱할 거야? n을 곱하겠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요래 쏜 거랑 요래 쏜 거랑 어때? 둘이 똑같이 같은 대각선이잖아. 하나 두 개 해주면 안 되잖아. 하나 있잖아. 그래서 반 나눠주고. 그래서 거기 그런 식이 나와 있는 거야. n각형의 대각선의 숫자는 2분의 n 가로 열고 n-3.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뭐 이유까지는 모르고 정확한 식까지는 알면 좋긴 한데 몰라도 그래서 한번 본 거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 밑에 수에 대한 문제 봅시다. 연속하는 두 정수, 세 정수, 두 짝수, 두 홀수 이렇게 볼 건데. 자, 두 정수는 x랑 x 플러스 1로 놓든 아니면 x 마이너스 1하고 x로 놓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정수는 보통 이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놓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더했을 때 3x가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놓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x를 구하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 가운데 숫자가 나와. 맞지? 이 가운데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너네 이런 실수 많이 한다. 얘를 이거 작은 거 구하라 했는데 x를 구해놔가지고 틀려. 제일 작은 숫자 구하세요 했는데 이 x를 구하면 맞을까 틀릴까? 이게 틀린다는 소리야.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큰 숫자를 구하라 했는데 x만 구하고 딱 끝낸 거야. 그러면 또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 큰 숫자를 구해야 되는데 난 실수할 것 같다. 얘를 x로 자. 이거 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상황에 맞게 잘 써주면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가운데 거를 x로 넣으라는 법은 없어. 얘는 그냥 계산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니까 이렇게 했을 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 짝수는 짝수나 홀수나 둘 다 차이가 2씩 나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놨고요. 자, 그리고 도형에 대한 문제 내려가 보면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알죠? 위아래 더해서 높이 곱하고 반 나누고 그 다음에 원도 알 거고 파이 r 제곱 이것도 알 거고 마른 문은 아니? 마른 문 한 대각선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그것도 알아? 마른 문 이렇게 있으면 한 대각선 다른 대각선 곱하고 나누기 2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마른 문의 넓이고. 자, 그 다음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보면 이 길 라인은 모양 있죠? 길 라인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건 어떻게 구하냐면 오른쪽으로 쫙 밀고 그 다음 오른쪽에 왼쪽으로 쫙 밀고 그 다음에 위로 쫙 밀어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왔을 때 어떻게 쓰는지만 좀 보면 돼. 자, 가봅시다. 어디 가보냐면 150쪽 한번 가볼게. 150페이지. 얘도 한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헷갈린 것만 좀 할게. 자, 150쪽에 4번 보세요. 이거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지면에서 초속 30m로 쏘아올린 물체의 t 초후의 높이가 30t-5t 제곱이네. 여기 이제 내가 있어. 땅이 있어. 이렇게 된 게. 여기서 돌 같은 거 또는 공 같은 거를 휘 던지는 거야. 근데 공을 던졌는데 살짝만 앞으로 던지면 공이 어떤 모양으로 날아가냐면 이런 모양으로 날아가거든. 얘네 공 이런 거 던져봤니? 던지면 막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살짝만 앞으로 던져도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t 초구의 높이가 30t-5t의 제곱이라는 거고, 첫 번째 이 물체의 높이가 40m가 되는 것은 쏘아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40m. 자, 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요게 40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볼까? 자, 이거 풀어보면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 마이너스 40은 0이고, 자, 마이너스 5로 나눠볼까? 그럼 이렇게 되겠지. t 한번 구해보자. t 뭐 있을까요? 2, 4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러면 t가 2도 하나 있고 4도 하나 있다는 소리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자 했어. 2초, 4초 둘 다 말이 될까?를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둘 다 말이 되는 게 봐봐. 던졌어. 이거 올라갈 거 아니야 공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천장 위가 100m로 한번 해보자. 100m. 근데 이거는 이제 40m인 거잖아. 내가 던졌을 때 이 공이 올라가면서 한번 40을 찍고 올라가겠지. 이렇게 찍고. 그러다가 저기를 틱 맞고서 이제 내려올 때도 또 어떨까? 40을 한 번 더 찍고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올라갈 때 한 번, 여기가 2초. 내려갈 때 한 번, 이렇게 4초.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나오냐면 이 꼭대기 있지. 이 꼭대기를 구하라고 하면 하나밖에 안 나올 수 있어. 왜냐면 꼭대기는 한 번밖에 안 들리잖아. 꼭대기는 딱 한 번만 찍고 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2초, 4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 자, 지면에 떨어지는 것에 밑줄 치고 거기다가는 높이는 0이라고 써놓은 사람들은 괜찮고 안 써놓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써놓으세요.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높이가 0입니다. 여기를 구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우고 다시 높이 0이라 해서 한번 찾아볼까 우리? 0이라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5로 끌어낼 수 있죠? 마이너스 5 t로 끌어낼 수 있겠다. 하면 t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t가 뭐냐면 0 또는 6이거든. 0 또는 6. 근데 얘는 높이가 0인 게 두 개일 수밖에 없는데 또 내가 안 던졌을 때 있잖아. 안 던졌을 때 당연히 높이가 0이겠지.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리고 나서 쭉 한번 왔다가 이제 떨어지면 여기도 이제 높이가 안 될 텐데 이거는 답을 두 개 써주면 안 돼. 이거 하나만 써줘야 돼. 6만. 왜냐하면 거기는 던진 후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랬잖아. 그럼 아무튼 쏘아는 올려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 0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건 던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0초 쓰시면 안 되고 6초만 쓰셔야 돼요. 6초만. 알았죠?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넘겨서 152쪽. 자, 152쪽의 꽃밭 모양. 그거 한번 볼게요. 152쪽이요. 152쪽.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이 xm로 일정한 통로를 만들었더니 통로를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112제곱미터였을 때 x값, 즉 통로의 그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로랑 세로를 좀 구해볼 텐데 이 가로가 원래 16m지, 16m. 근데 거기서 이제 길만큼을 뺄 거니까 가로는 뭐라 할 수 있어? 16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16 마이너스 x. 세로는 어떻게 할까? 세로는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몇 cm? 몇 미터? 10m인데 그 길의 넓이만큼 이제 줄이는 거니까 10 마이너스 x 이렇게 할 거고 이거 넓이가 얼마나 했냐면 11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112.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160은 110이고 요거 이쪽으로 넘어오면 얘가 48로 바뀌고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x, x하고 68 이런 거 안 되고 2랑 24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2랑 24 그러면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마이너스 26x 되는 거 맞지? 그럼 x는 2 또는 24인데 얘도 뭐 해봐야 될까? 확인해봐야겠죠.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2m 괜찮은 것 같아. 근데 24m는 좀 이상해. 지금 가로랑 세로가 길이가 16이고 10인데 길의 넓이가 24면 이거를 다 그냥 뭐니 그거? 포크레인? 그런 거 불삭기 이런 거 싹 다 밀어버리는 거잖아. 그쵸? 그런 거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꽃밭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답은 2m다. 2m 그것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162쪽 봅시다. 2차 함수란 무엇인가? 박스 볼게요. 함수는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 y는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내질 때 2차 함수라고 할 거고 밑줄 안 쳐놓은 사람 밑줄 쳐놓으세요. a는 0이 아니다. 밑줄 쳐놓을까요?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2차가 아니겠죠. 1차 이하로 내려가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좀 구분하자. 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2차식이라고 불러. 2차식. 이렇게 붙이잖아.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리고 얘를 이게 아니라 y로 바꾸잖아. 그럼 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거 있죠. 가운데 목통. 이거는 계속 똑같아. 근데 뒤에가 안 붙으면 2차식, 0이 붙으면 2차 방정식, y가 붙으면 2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게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2차 함수랑 다를 게 2차 방정식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갈 거야. 자, 그리고 거기 조그만 글씨로 4번에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지금 이제 배울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리을에 가면 y는 a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우리 표준형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미음은 일반형이라고 불렀었고,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2차 함수인 거, 2차 함수 아닌 거 봅시다. 2차 함수인 거는 뭐 넘어가고 2차 함수 아닌 거 볼까? 자, 첫 번째 y는 x 마이너스 2.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차수가 문제죠. 차수가 1차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y는 5. 얘는 요거는 마찬가지로 차수가 문제지. 그래도 이제 2차가 아니니까. 근데 요거 혹시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나니? 2.5.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 y.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그리는 거 기억나? x는 7. 그래서 이렇게가 x, 이렇게가 y. 이것도 이제 2학년 때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x분의 1. 이거는 1학년 때 했던 반비례 그래프식이다. 근데 이거는 분모에 있을 때는 아니라 했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x제곱분의 1도 분모에 있을 때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하나씩 봅시다. y는 x제곱의 그래프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첫 번째 일단 원점을 지나. 원점이 어딘 줄 알지? 0,0. 원점을 지나고 거기다가 하나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안 써는 사람들. 아래로 볼록한 곡선입니다.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는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아래로 볼록. 자, 그리고 얘는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모양이 똑같은 소리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하트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거 y축 맞지? 대칭 맞지?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x축 대칭은 뭘까? x축 대칭은 이렇게. 이 x축에 대해서 이제 위아래가 똑같은 그런 거를 x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 보니까 가운데 y축이 있고 왼쪽하고 오른쪽에 그래프가 예쁘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이렇게 y축 대칭인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이게 좀 중요한데 x가 0보다 작을 때거든. 자, 이거 좀 지우고 볼게. 다시 그러면 자, 여기 봐봐.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이지. 이쪽이야. 이쪽. 자, 이쪽에서 두 점을 잡아볼게. 내가 이렇게 두 점을 잡았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나 그려볼 텐데, 자, x 입장에서 봤을 때 x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x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x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근데 이 점에서 이 점을 가려면 y는 어떻게 되었냐면 밑으로 떨어져야 돼. 이쪽으로. 이해됐어? 밑으로 지금 내려가야 되거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y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거기 아세요?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말입니다. 이 두 점을 봤을 때 x는 늘어나는데 y는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쪽도 볼까? x가 0보다 클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점을 잡아볼 텐데 마찬가지로 이건 동일하게 갈 거야. x가 늘어날 때, 오른쪽으로 갈 때. 근데 이번엔 어때? 이쪽 점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럼 올라가는 거는 y 입장에서 증가하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자, 말한번 봅시다. x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찾았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x제곱 해볼까?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원점 지나는 건 똑같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위로 볼록한 곡선입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인 건 똑같아. 왼쪽 오른쪽이 똑같고요. 근데 3번 봐봐. 3번에 말이 좀 바뀌었는데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지.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려면 이거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 거죠.
쭈루루루 올라가야 돼. 그럼 y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증가하는 거야, 증가.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볼까? 여기. 자, 이번에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 얘가 또르르르르 밑으로 떨어져야겠지, 그치? 그럼 떨어지면 y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x가 0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거야. 찾았나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지금 상황이 정반대인 거야. 그치? 그리고 얘랑 얘 있지. 이렇게 둘이는 지금 무슨 대칭이냐면 x축 대칭이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둘이 서로 대칭이 있죠. 자, 그러면 옆에 3번 한번 볼까? 내가 아까 포물선이라는 말을 했지. 이 포물선은 이런 거 과학 시간에도 배워봤을 거고,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리 같은 거 가면, 대교 같은 거 가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치라 아무튼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 그 모양이 다 포물선 모양이야. 자, 근데 이 포물선 모양이 2차 함수 모양인데, 이 포물선은 이 가운데 가상의 선을 또로로로 하나 그려보면 이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이 서로 어떠냐 모양이 똑같아요. 맞지? 보이니? 왼쪽 오른쪽 같은 거. 이 가상의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축이라고 부르요. 축. 자, 그리고 이 축이랑 쭉 내렸을 때 그래프랑 닿는 점 있지. 그래프랑 닿는 점. 이 점을 뭐라 그럴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꼭지점. 이해됐어? 축이 뭔지, 그 다음에 꼭지점이 뭔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걸 갖고 용어를 갖고 볼게. 내려와 보세요. 4번에. 자, 아까 그 그래프를 똑같이 볼 건데 아까는 이렇게만 얘기했어. 원점을 지나고만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찾았나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꼭지점이란 말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는 y축 대칭으로만 나왔지. y축 대칭이다. 근데 지금은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x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이라는 이 표현이 또 들어간 건데, 자, 이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x로 시작해. 얘는 y로 시작하는 건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지 가로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은 아닌 거 아니니? 그치? 가로선을 기준으로 대칭은 아니고 세로선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니까 아까 내가 이거 그릴 때 기억나? 이렇게 그린 거는 y고 이렇게 그린 거는 x라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x입니다. 무조건 x. 그리고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뭐 이렇게 뒤에 숫자가 하나 붙잖아. 이 x는 뭐에 이 뒤에 숫자는 뭐냐면 꼭지점 있지. 꼭지점. 이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아. 왜 그러냐면 아까 이 축이 그래프랑 딱 만나는 점이 꼭지점이었잖아. 그래서 이 꼭지점의 x좌표랑 축의 방정식의 숫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0인 거야. 그 다음에 3번. A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 아까 배웠죠, 이거는.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이렇게. A가 음수면 위로 불러. 이런 거야.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그 다음 4번 봐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이쪽에다가 그래프가 너무 못 그렸는데. 이래서 전자칠판이 있어야 돼요. 써볼게. 뭐 그렇긴 하지만 y는 x제곱이면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1이지. 1. 앞에 1이 붙어있고 얘는 앞에 뭐가 붙어있지? 2가 붙어있고 요건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이쪽은 더 큰 거고 숫자가 이쪽은 더 작은 거죠. 자,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더 꼴쭉해져. 그리고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그래프는 넓적해집니다. 넓적해져. 그래서 거기에 보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되어 있지. 거기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게. 폭이 좁아진다도 맞지만 Y축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Y축과 가까워진다. 왜냐면 이게 좁아지면 내가 Y축이라 내 몸통이 Y축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게 점점 이렇게 될 거니까 더 Y축하고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와 서로 x축 대칭이다. 요건 아까 또 했었습니다. 이 위의 그래프랑 아래 그래프가 서로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 a의 부호 있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요거는 뭘 결정하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그치? 자, 그리고 a의 절대값이지. 절대값은 이 상태에서 내가 더 슬림해질 것이냐 뚱뚱해질 것이냐 요거를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훨씬 더 슬림해질 거고 Y축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예시가 나와 있어. 내가 들어줬던 이 예시. 근데 얘는 중요한 게 절대값이 큰 거야. 숫자가 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거꾸로 가면 요게 y는 x제곱이고 이렇게 홀쭉하면 y는 이제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 거 같네. 그럼 숫자로 보면 얘가 더 크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숫자로 보면 안 되고 절대값으로 봐야 돼. 절대값이 큰 거니까. 알겠지? 이것만 좀 해주시고, 자, 그럼 넘어가서 165쪽 볼까요? 자, 165쪽에 2차 함수인 거 1번 아니죠, 당연히. 그다음 2번 맞고요. 3번은 3차니까 아니고 4번하고 5번은 그렇게 보이긴 해도 정리를 해보면 어때? 없어지니까 1차밖에 안 남으니까 이거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66쪽에 3번을 볼까요? y는 3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성질들이 살짝 헷갈리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이 그래프를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대강 개형만 그 모양만 잡아서 한번 그려봐봐. y는 3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3x제곱이니까. 자, 1번부터 봅시다.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내가 아까 0,0이라 했죠. 자리.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자, x는 0이다는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인지 보는데 이게 y축, 요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인 거잖아. 근데 이 가운데는 x가 0 구간이니까 이것도 맞죠. 1번도. 3번 아래로 블록한 거 맞고요. 4번 점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식이 있으면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3을 각각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제곱받으니까 3으로 바뀌지. 1 마이너스 1,3로 바뀌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이게 틀렸나보네.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거 기준으로 어느 쪽?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2점 잡아보겠습니다. x가 이렇게 늘어나. 그럼 나 떨어져야 돼?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럼 y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감소하는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167쪽에 4번을 볼까요?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거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은 거는 이게 넓은 거야? 아니면 이게 넓은 거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지, 그렇지? 두 번째 거는 절대값이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돼. 절대값이 커야 되고 작아야 되는 거야. 자, 절대값이 작은 거 한번 찾아보자. 마3 아니고 마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후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3분의 1도 있네. 그렇지? 3분의 1이 제일 작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숫자가 작고 크고가 아니라 했어요. 절대값이 작고 크고입니다. 자, 밑에 5번은 이제 y는 3분의 2x제곱 3분의 2x제곱하고 x축 대칭인 거 찾으라 했으니까 x축 대칭인 거 찾으라 했으니까 이런 거 요거 찾으라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만 붙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넘겨봅시다. 자, 넘겨서 7번 볼까요? 7번. 자, 7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배운 형태가 오늘 배운 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y는 ax의 제곱,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식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지나는 점을 한번 보자. 이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찾았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야. 자, 대입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지 그냥. 1a고 이쪽 그냥 a고.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식을 구하랬지? 식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함수 가장 기본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 뭐냐면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뒤집고 x축에 대해서 이렇게도 뒤집어보고 나도 이렇게도 뒤집어보고 이런 것도 할 겁니다.